2024년 11월 10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방송에서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키 플레이어가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게 이제 그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그 장본인입니다. 트럼프가 종전 협상을 이제 이끌어갈 텐데, 그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그 참, 제가 최근 얼마 전에 그 좀 뭐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죠. 그 트럼프가 어떻게 종전 협상을 끌고 갈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종전 협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의 한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국 영화 중에서 그 흥행에서 되게 좀 히트 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타짜죠, 타짜. 타짜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는 놈이야, 그렇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트럼프가 좀 그 짝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종전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런 것이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영화에서 그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그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 김윤석 배우가 아기 역을 맡았더라고요. 여기 뭐 이렇게 되고 칼자국 비슷한 건 하고 그 뭐야 굉장히 좀 뭐랄까 느낌이 싼 느낌이 나는 그런 배역을 맡았죠. 그렇죠.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한다는 거. 그렇죠. 이 포카를 쳐. 포카를 치면은 우리 포카 뭐 때문에 치는 거예요? 돈 따먹으려고 치는 거잖아요. 100, 100 받고 200, 200 받고 400. 돌아 콜, 문다 다이, 뭐 이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돈이 이만큼 쌓이면 어때요? 히든 쪼이죠. 히든 쪼여가지고 어때요? 이제 마지막 레이스를 하죠. 레이즈라래는 레이즈. 이제 우리 이제 레이스 그러니까 이제 레이즈를 해가지고 어때요? 판을 잔뜩 키우죠. 잔뜩 껴서 이제 판 이렇게 하는데 포카를 치는 건 돈 따먹으려고 하는 거죠. 돈 따먹으려고. 상대방 돈. 여기 있는 애들 돈 따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악이란 놈이 꼭 이렇게 포카를 치면은 돈만 달라고 하지 않고 꼭 뭐를 더 걸으려 그러죠. 더 걸으는 게 뭐예요? 손모가지 걸어라. 손모가지. 뭐, 1억 받고 2억, 뭐 2억 받고 왔네. 뭐 하는데 뭐 나 손모 가지고 온다 이러죠. 그러면 다른 놈도 알았어 나도 손모 가지고 올게. 이제 돈만 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손모 가지 또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만나지 말라. 그 새끼 아주 무서운 놈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종전 협상할 때 그 노르만에다가 협상에다 또 다른 협상을 얹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 그렇게 예측이 돼요. 예. 우선 이제 원래 종전 협상을 하려면 어디랑 어디랑 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해야 돼. 이게 전쟁 당사자들이잖아. 거기에 이제 트럼프는 뭐예요? 중재를 시키는 거죠. 중간에 끼어서 중재를 시키는 거죠. 중재를 시키는데 사실상 중재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이제 관계 협상을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러우 종전 협상에 아무런 힘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무기하고 돈줄을 트럼프가 쥐고 있어서 그렇죠.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앉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야 이거 너 중재하려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그렇게 쉽게 양보 안 해 이러는 거죠. 우리는 꼭 우리 옛날에 그 러시아가 한테 빼앗긴 영토를 꼭 찾아야 되겠어 이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젤렌스키에게 네 맘대로 이러죠. 네 맘대로 어? 개소리 집어치라 그러죠. 개소리. 근데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옥신각신 하죠. 근데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어찌할 수 없는 그 뭐야 이유가 뭐죠? 무기하고 돈만한 지원을 딱 끊으면은 너 더 이상 러시아하고 전쟁 계속 못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거죠.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아, 네가 무기랑 돈 지원 끊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젤렌스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그럼 경제 재건은 없어. 이러거든요. 경제 재건은. 그러니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의 협상에서는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꼼짝 말아죠. 꼼짝 말아.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사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우크라이나는 그 사람이 상황 돌아가는 걸 모르겠어요? 알죠.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젤렌스키가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야. 어떻게 쓸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뭐라 그래요? 최근 방송에서 나오는데 젤렌스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푸틴이 원하는데 해주면은 이것은 유럽의 자살 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나토 유럽 회원국한테 바지가랭이 붙잡는 심정으로 계속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날리죠.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선 트럼프가 하는 대로 그렇게 그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유럽의 자살행위다. 이거 불행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토 유럽 회원군 좀 도와주세요. 트럼프 이놈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저 나토 유럽 회원군 어때요? 나토 유럽 회원국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에게 맞춰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잘렌스키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정쩡하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중재안 대로 하는데 나토 유럽 회원국도 좀 뭔가 찝찝하죠.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나토 유럽 회원국 바지가랭이를 자꾸 이제 그 읍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틴이 좋은 방식으로 그 중재안이 아니 종전 합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제 방송에 나서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트럼프한테 먹힐까요? 안 먹히죠.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아주 뭐랄까 좀
그런 면에서는 냉정하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나가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와의 협상에서는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어찌해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약소국가의 서름이죠. 예,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왜, 왜 젤렌스키가 어,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유럽의 자살 행위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트럼프 이놈 이름을 할 때 이놈은 어, 젤렌스키한테 좋게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토 유럽 회원국한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나토 유럽 회원국은 어때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죠. 여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생각을 좀 갖고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건 그렇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 간의 그 종전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뭐 남동부에 있는 러시아 민족을 분리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건 이제 표면상의 이유고 속셈은 본심은 그, 그 푸틴이 그 영구 집권하려는 거죠. 그 종신 집권, 자기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으려고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근데 2024년 4월인가 3월 달에 그 푸틴이 다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됐죠. 당선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 입장에서도 전쟁을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대통령 당선되려고 일으킨 전쟁인데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하고 싶어요, 푸틴은. 근데 엊그제 방송에서도 설명했듯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십만 명을 생떼 같은 젊은 애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단 말이야. 사상자가 그렇게 났어.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일어났고 또 국제적인 그 경제 제재도 당해서 엄청 살기 힘들어졌어. 근데 고작 얻은 게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자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궁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이번 종전 그 협상안에서 좀 더 많은 거를 얻기를 원하죠. 물론 이제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요는 그 푸틴이 원하는 만큼 트럼프가 줄 것이냐가 문제죠.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는 종전시킬라래거든. 트럼프는 왜 이걸 종전시킬라랬냐 하면은 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줘, 무기 줘, 돈 줘. 이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도 이제 경제적인 게 좀 미국이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거기에다 꼬라박은 돈이 엄청 많죠. 그래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손 털고 나왔잖아요. 그 나온 이유가 뭐예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그 민주 정권도 세우지 못하고 제대로 안정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어때요? 그 생지옥이 된 거죠. 생지옥. 뭐 탈레반 정권이 스르하고 옛날처럼 이런 거 여자들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히잡이라네. 하여튼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여자들 뭐 인권이라는 거 없죠. 막 때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민주 정권을 세우지 못하고 나왔죠. 아프가니스탄.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비슷하죠. 이 돈 먹는 하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언제까지 미국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천년만년 뭐 무한정으로 돈 갖다가 이렇게 퍼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종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푸틴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은 거. 그렇죠. 푸틴이 푸틴이 뭐가 이쁜 게 있다고 많이 주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종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푸틴은 조금 더 많이 받아내려고 트럼프는 좀 덜 주려고 그 싸움을 하겠죠. 싸움을.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종전 협상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영토 문제예요. 그렇죠? 영토 문제. 영토 문제인데 그 젤렌스키가 희망하는 것은 그 크림반도 합병됐죠. 2014년도인가 뭐 그때 합병됐잖아요. 그거 합병된 거랑 그 여기 남동부 옛날 땅 다 달래는 거죠. 다 달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동결시키려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만큼 차지했어. 응? 우크라이나도 저기 쿠르스크 좀 차지했어. 그걸로 동결이라는 거죠. 동결. 동결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중립지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는 비무장지대 비슷하게 이제 중립지대를 만들고 영토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입장이면은 푸틴은 어때요? 나름대로 만족스럽죠. 자기네 국민들한테 전쟁에 가서 이만큼 따먹었다는 거죠. 이만큼 따먹고 우크라이나가 그 뭐야 나토에도 이제 가입 안 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목적을 이뤘다. 그래서 뭐 보다 강한 보다 위대한 러시아 뭐 걔가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보다 위대한 러시아 뭐 트럼프도 뭐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거죠. 비슷하죠. 독재자 성향이 있는 애들이 비슷하죠. 대체로 내세우는 구호가.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푸틴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푸틴도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끝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보다 이제 전쟁 상태가 유리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면은 자기네가 좀 많이 먹을 것 같거든. 많이 먹죠. 그게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계속 지금 전쟁 상황을 봐라.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냐. 이제 북한군도 들어가고 뭐 그죠. 우린 게다가 핵무기 있지 않냐. 근데 핵 협박을 하죠. 핵무기 협박을. 까딱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종전 종전하기를 압박하는 거죠. 종전을 압박하는 거죠. 종전하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 장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럽 나토 회원국 유럽 회원국부로 그랬죠. 이거 우크라이나 죽일 셈이냐? 죽일 거냐? 아니면은 종전할 거냐? 어? 잘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만큼 많이 자기네가 차지하느냐 그건데 트럼프는 지금 생각이 종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는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푸틴한테 좀 많이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은 네 거. 그렇죠? 점령하고 있는 땅은 네 거. 네가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 그거 못해. 뭐 유예 뭐 10년이면 10년 유예 기간을 둬서 해도 못해. 가입 못해. 그렇죠? 근데 그 안이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토 회원국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입하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몇 개 있어. 그 대표 중에 뭐 독일하고 뭐 몇 개 나라 있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영토안은 그렇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은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그렇죠? 10년 유예한 다음에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대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상호 불가침 조약 맺는 거. 만약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어겼을 시에는 자동 가입으로 본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그건 이제 트럼프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호 불가침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뭐 10년 유예로 할지 뭐 그건 이제 트럼프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할지.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종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푸틴이 지금 자기 상태에서 자기도 죽겠거든. 이 전쟁이.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해줄 것 같으니까 기대가 큰 거죠. 자국민한테 자부지간 내가 이번 전쟁에서 좀 얻은 게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 푸틴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는 푸틴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한다 그랬죠.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는 놈이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라고. 근데 이 트럼프는 이 종전 협상에다가 다른 협상을 또 하나 더 넣으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토 회원국들한테 그런 거예요. 봤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지 될 수. 어? 너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 얘네도 방해 분담금을 좀 내지 않겠니?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협상안을 주무르면서 나토한테도 압력을 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하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먹고 되면 이게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 나쁜 선례를 남기는데 경각시 위기감을 느끼면은 그 방해 분담금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려 그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럼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복잡해지죠. 그럼 나토 유럽 회원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야 트럼프 네 안대로 안 할 거야. 어? 그냥 우리가 우리 무기 주고 우리 돈 줘서 계속 전쟁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하죠. 그게 좀 어렵죠. 미국이 손 털고 나갔는데 계속 전쟁한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중재안을 통해서 이 종전 합의안에서 푸틴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푸틴의 가능.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쪽한테도 나토 유럽 회원국한테도 좀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위기감도 느끼게 하고 압박감도 느끼게. 이렇게 밀렸어. 너네 자꾸 그 방위 분담금 안 내고 우리만 돈 내라 그러고 우리가 다 희생하라 그러면은 우리 손 털 수 있어. 유럽 쪽에서 북대서양 그쪽에서 손 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름판에다 또 다른 노름을 얹을 거라고 이놈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제 짐작컨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뉴스 그 신문 기사를 이제 클릭하다 보고 이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저번에 블로그에 썼던 것처럼 이게 중재안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나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 좀 썼죠. 중재안. 근데 이제 하나를 내가 까먹고 안 썼어. 그게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있어.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중립지대가 있죠. 우리나라 보면 휴전선 비무장지대 이런 거 있죠. 거기를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죠. 거기 누가 관리해요? 보통 그럴 때는 누가 관리하냐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나는데 그런 나라 누가 가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서 거기를 주둔하죠.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쪽 팀 편단이고 이쪽 편단이고 하기 때문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 비무장지대 중립지대를 유럽군이 와서 관리하려는 거예요. 유럽군이 와서. 유럽 너네들 군대 갖고 와서 여기 관리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유럽군이 대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엿먹기 싫으면은 너네도 좀 방위 분담금 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그렇게 끌고 나갈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책도 냈죠. 뭐라고 냈냐면은 자기가 협상의 귀재래. 그래서 협상을 되게 잘한다. 내가 협상 같은 거 되게 잘하고 뭐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그 트럼프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애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트럼프. 이 장사꾼인데 이 장사꾼으로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젤렌스키도 알고 나토 회원국도 알고 다 뻔히 아는 수거든. 그렇죠. 트럼프가 어떻게 일을 끌고 갈지는 다 훤히 보이는데 이 트럼프 놈을 이렇게 저지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걔, 걔 의견대로 걔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또 우리나라한테 또 들이대면 좀 골치가 아프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여기 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얘기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6배를 불렀대요. 6배. 지금 100원이면 600원 내라고. 지금 방위분담금이 우리가 100원 낸다 치면은 앞으로는 600원 내래. 6배를 내라고 부르는. 근데 처음엔 크게 지르고 나중에 좀 깎는 방식으로. 이제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처음엔 크게 지르고. 장사꾼들이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처음엔 이제 이런 거. 이거 뭐 2천 원짜리인데 5천 원이요. 이런 다음에 5천 너무 비싸잖아.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뭐 3,500원에 해줄게. 이러면 미치는 장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예, 오늘 방송은 다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선 그 세계 국제 안보에서 이 트럼프는요 그 뭐야 요즘 나오는 것처럼 뭐 자국 우선주의는 맞아. 자국 우선주의인데 뭐 고립주의 뭐 어쩌저쩌는데 그런 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의 역할을 스스로 이제 나는 더 안 하겠다 이런데 사실 더 안 할 생각은 아니거든. 근데 너네가 그 부담을 너네도 좀 내려는 거죠. 그걸 끌고 나가기 위해서 아 그럼 나 경찰 안 해. 내가 하는 역할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렇지만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미국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가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글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 정글의 시대. 정글의 시대잖아요. 약육 강식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건 굉장히 나라가 그나마 미국이 국제 경찰국가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유지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짓거리는 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저 세계가 어떻게 갈지는 진짜 깝깝한 거죠. 해리스랑 트럼프랑 막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뭐라고 떠들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던 미국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우방국들하고 그 나토하고 유럽 나토하고 이 동북아 이쪽하고 우리 옛날하고 기존의 그런 역할과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죠. 압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미국 우리나라한테 뭐 그렇게 자선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냐? 맨날 퍼주고 그만큼 퍼줬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니네도 잘 살게 됐으니까 니네도 좀 돈 내 이런 거죠. 트럼프.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뭐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이제 자기 스스로 공언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또 드러냈고 내내 떠드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니네 업어 키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재수가 온 붙은 거죠.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약소국의 비애죠.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고 근데 동맹도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 못한